펜실베니아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한인 학생이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뉴욕 한국 섬유전이 열립니다. 주류 언론이 뉴저지 연방하원 5선거구에 출마한 로이조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동결되면서 가족이민이 다소 진전했습니다. 한인 2세 여성들의 타인종과의 결혼율이 한인과의 결혼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펜실베니아 해리스버그 타운에 사는 한 한인 대학생이 백인 학생으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종차별을 당한 한인 학생이 오히려 폭행 가해자로 몰려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자정이 넘은 시각, 길을 가던 한인 대학생 이주광 군은 백인 학생에게 인종차별적이고 외모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항의를 하려고 백인 학생에게 다가간 이 군은 백인 학생이 먼저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맞으면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 군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생긴 다툼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 4월 21일 타운경찰에 체포된 이 군은 보석금 없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5월 27일 첫 공판에서 이 군은 실형 4개월과 3년 보호감찰 또는 실형 6개월과 2년 보호감찰을 받고 항소한 상태이며 오늘 8월 중에 열리는 두 번째 공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군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고 더 이상 나같이 피해를 당하는 한인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네, 백인 다수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인종차별한 발언과 그다음에 또 성적 비하한 발언과 그런 것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이 일이 모두 다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한인 학부모협회도 이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이 군이 실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와 협력해 이번 사건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나라에서 미국의 연방법으로도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과 그다음에 불링, 그리고 사람을 놀리는 왕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에다도 얘기하고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이 학생이 잘 합의를 봐서 큰 체벌을 안 받고 풀려나는 쪽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을 법원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판결 결과에 한인사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국 섬유 기업들의 미국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한국 섬유전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립니다. 한국 섬유 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섬유전을 주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들과 바이어들이 원단을 일일이 만져가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원하는 원단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구매와 계약도 이뤄집니다. 경기도의 중소섬유 기업들의 컨소시엄인 이 업체는 섬유전에 참가한 지 불과 2년 만에 매출 신장 10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미국의 소비 패턴에 맞춘 바이어들의 요구를 충족시켰기에 가능했습니다. 사실 중국 퀄리티하고 한국 퀄리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은 우리가 조금 더 비싸지만 대신에 우리는 그 물량 면에서 아주 플렉시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원단이 굉장히 좋죠. 조금 비싸더라도 한국이 낫다 해서 돌아오는 바이어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주최한 이번 뉴욕 한국 섬유전에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기능성 중시의 친환경 소재 원단들이 대거 선보여 한국 섬유 산업의 우수성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 증진과 탄탄한 기술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성과 면에서도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패션과 이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이런 쇼를 가지고 자기네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한국 제품을 이렇게 판매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뉴욕의 이 KPNI에 이르게 되면
한국의 원단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바이어들도 한국산 원단의 높은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제품의 다양성에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For many years, 25 years in the industry, and for many years we are growing with the Korean textile industry. So it's come more. The prices are better. I say it was always pretty much expensive, but now it's much better, and it's always new developments. They always look in. 오늘부터 내일까지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열리는 이번 뉴욕 한국 섬유전에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한국 섬유업계의 발빠른 행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아직은 새로운 얼굴인 로이조 후보가 뉴저지 연방하원 5선거구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도 상대 스캇 가렛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조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뉴저지 유력 일간지 스타레저의 인터넷 신문은 매 선거 때마다 손쉽게 승리를 일궈낸 현역 스캇 가렛 후보가 이번에는 쉽지 않은 상대 후보를 만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신예 로이조 후보의 공격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0년 선거구 재조정으로 가렛 후보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5선거구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민주당세가 강한 페얼론과 로다이, 해컨색, 보고타, 티넥 일부가 포함됐습니다. 로이조 후보 측도 제5선거구는 이제 더 이상 공화당 강세 지역이 아닌 경쟁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후보는 과거 가렛 후보의 도전장을 냈던 아담 거슨과 토드 데이즈 후보보다 선거 후원금을 최대 20배 가까이 모으면서 경쟁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선거 후원금은 현재까지 50만 달러가 넘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허드슨에서 델라웨어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제5선거구에서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조 후보에게 쉽지는 않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가가호호 방문 캠페인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 타운홀 미팅과 방문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는 조 후보는 9월부터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취업 이민 영주권 문호가 계속 정체 상태입니다. 취업 3순위의 우선 일자가 2달째 동결됐습니다. 그나마 가족 이민이 소폭 진전했다고는 하나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8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달과 같은 2011년 4월 1일의 우선 일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 10개월간 6년 이상 우선 일자를 앞당겼던 취업 3순위는 4월부터 주춤한 후 6월 중 영주권 문호에서는 18개월이나 후퇴한 데 이어 2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 무려 16개월이나 후퇴했던 가족이민 2A 순위도 지난달에 이어 2달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볼 때 취업 3순위와 가족 2A 순위는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중 영주권 문호까지 2달은 더 있어야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이민의 다른 범주에서도 4순위가 1주 진전했고 1순위는 3주 진전하는 등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 달 진전을 보인 가족 3순위가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이 B순위는 2달 진전하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주 드림법안이 성사됐지만 반쪽짜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체 대학생들에게는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인데요. 주의회가 불체 대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빈센트 프리에토 뉴저지주 하원 의장이 최근 뉴저지 주내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1월 크리스티 주지사가 불체 대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국에서 15번째로 불체 학생에게 학비를 감면해 주는 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뉴저지 드림 법안은 뉴저지의
뉴저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준의 고교를 졸업한 불체 학생이 뉴저지 공립대에 진학할 경우 거주민 학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보조 신청 자격을 불체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거부했습니다. 프리에토 의장은 균등한 학자금 혜택을 주는 것은 올바르고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정부 학자금 지원 혜택을 불체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할 경우 필요한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보면 한 해 뉴저지 고교를 졸업하는 불체 학생을 9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이들에게 저소득층 학비 보조 프로그램 TAG의 지원금 평균인 5,466달러를 지급한다고 했을 때 약 52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TAG 총액의 1.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뉴욕 일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인 유학생이 1,8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고교 유학생들은 대부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학생은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국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국제교육원이 어제 발표한 고등학교 유학생 연례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의 고교에 입학한 한국 유학생은 모두 1,7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펜실베니아에 666명의 한국 국적 학생이 등록해 가장 많았으며 뉴욕은 454명, 뉴저지는 362명, 커네티컷 287명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뉴욕 일원 지역에서 한국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뉴저지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한국 학생 비율은 24.1%, 펜실베니아 22.8%, 커네티컷 13.2%와 뉴욕 11.9%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미시건이었습니다. 또 전국 고교에 등록한 유학생은 모두 73,019명인데 이 중 한국 학생은 전체 12%에 해당하는 8,777명이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이들 유학생 3분의 2에 해당하는 49,000명은 미국에서 고교를 나와 대학에 진학할 목적으로 입학했으며 나머지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단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는 주로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해, 유럽계는 주로 교환학생 자격으로 입학하는 게 특징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프리K 무상교육을 위한 교사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준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오는 가을부터 시작하는 2014에서 2015 프리킨더가든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전문교사 1,000여 명을 추가 확보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 프로그램 정원이 5만 3천여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면서 교사 부족이 우려됐었습니다. 하지만 최소 학사과정 이상을 이수한 유아 관련 석사 전공자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인 프리K 전문교사 1,000여 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프리K 교사 모집에는 약 2천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자격과 능력을 갖춘 교사를 선별해 현장에 수급할 예정이라며 또 각 교사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수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춰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와 함께 지난 2월에는 프리K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충분한 수업 공간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우수 교사진과 수업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시행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뉴욕시는 현재 만 4세 아동 2만 6천여 명에게 방과 후 프리K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세대별 결혼 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인 2세 여성들의 타인종 결혼율이 한인 동족 간의 결혼율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2세, 3세로 갈수록 타인종과의 결혼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퀸즈 컬리지 사회학과 민병갑 교수와 오하이오 라이트 주립대학 김치건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 미주 한인의 세대별 결혼 유형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인 2세 여성들 중 타인종 남성과 결혼한 비율은 전체의 61.3%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남성과의 결혼율 38.7%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 세대의 바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2세 여성의 타인종 결혼을 인종별로 분류하면 40.6%가 백인 남성이었으며 11%가 아시안 남성, 히스패닉, 흑인 등 기타 인종 4.8%, 여러 인종이 혼합된 경우 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남자들은 아직까지 한인 여성과 만나 혼인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인 2세 남성들 중 한인 여성과 결혼한 경우는 전체 54.6%로 타인종 여성과의 결혼율 45.4%보다 약 10%포인트 높았습니다. 한편 한인들끼리의 혼인을 이룬 2세들의 경우 같은 2세를 배우자로 맞이한 경우는 전체 74.3%로 월등히 높았고 이어 1.5세와 1세가 각각 13.2%와 12.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는 세대끼리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